자, 바로 2강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2강은 Anger Free Workplace. 네, 화 없는 직장 만들기. 상담학 박사 문정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까만 화면을 보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아까 누구셨죠? 안정배님, 되게 김민수님 너무 감사했어요. 네, 모두 다 까마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거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힘들지만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조금 화면을 켜고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네, 제가 강의할 수는 없어서 어머 송미영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하고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분노가 없어지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IBLP와 함께 프로그램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이게 과연 기업 교육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코로나 레드가 나왔고요. 요즘엔 코로나 블랙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는 채팅창에 답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채팅창 준비하시고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도표가 쫙쫙쫙 올라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우울증이나 그런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퍼센트를 냈는데요. 지금 36.8%라고 써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각국의 나라의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과연 36.8%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한번 입력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피포. 어머나, 이용환이 너무하다. 이렇게 빨리. 맞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바로 맞추셨나요? 네,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자,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화병이 생각났어요. 화병의 종주국이 우리나라잖아요. 뭐 이런 것 갖고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니지만 모두 다 힘들어하는 팬데믹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역동적이잖아요. 변화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 증세를 보였던 사람은 29.5%였고요. 우울증 비슷한 걸 경험한 게 36.8%.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오징어 게임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소리도 많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어떻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이거였어요. 처음에 코로나19 정보와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62.9%가 불안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공포였거든요. 그런데 2차 조사를 했더니요, 이 순위가 바뀌어요. 물론 첫 번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뭐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항상 불안한 마음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죄송해요. 공표로 되네요. 공포 분위기에서 분노가 2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해요? 코로나를 들으면서 불안하기보다는 점점점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1차 조사와 2차 조사했던 시간차가 한 달이 안 돼요. 한 달 내에 조사했는데 공포의 감정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겁니까? 분노의 감정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 그냥 불안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분노 방향으로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분노의 감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막 화를 내잖아요. 우리 그 거리두기에 대한 것들 검색하시면서 막 이제 이 4명밖에 안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어떤 분노가 회사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채팅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커피 쿠폰 2개가 걸려 있어요. 자, 상사 들이받고 사표를 내가 막 던졌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예요. 가장 유사한 수치를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표를 품고 산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직장인의 몇 퍼센트가 퇴사 충동을 느꼈다라고 조사가 될까요? 자, 한번 채팅창에 써봐 주시고 68%, 50%, 네, 95%, 네네네, 95%, 100%는 좀 심하다. 네, 아직 안 나오면 제가 95%를 쓰신 분에게 쿠폰을 놔드려야 될 것 같아요. 95, 95. 이영화님, 네, 아주 소심하게 써주셨어요. 네네. 잠깐만요. 한 2-3명만 더 보고, 안 나오면, 장윤경님! 네. 하나, 둘, 셋. 98분! 어떡하면 좋아. 이수인님께서 정답을 맞추셨어요. 박수. 네. 아유, 이 앞에서 힌트 주신 분 너무 죄송해요. 96%였습니다. 죄송해요. 자, 96%가 나왔었어. 그러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97% 장윤경 님이 가장, 어디 맞췄습니까? 장윤경 님으로 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는 누구일까? 오히려 퇴사 충동을 안 느꼈던 그 4%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상사 쌍욕에 무단 퇴사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맞추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당했을 때 직장인들은 가슴 속에서 사표를 꺼낸대요.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채팅창에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사람들은 이용아님이 되나요? 장윤경님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인격적 모도. 네, 또 뭘까요? 의외로 세지 않은 부분에서 퇴사하고 싶다. 또 내가 하는 일에 쓸모가 없다고 느낄 때 무관심. 또 뭘까요?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힌트예요, 이게. 네. 정답! 네. 송미경님 정답! 맞아요. 아니, 잔소리예요, 잔소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저희 남편이 잔소리 대마왕이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서 사표를 꺼낸데 저도 사표를 쓰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이 대인관계였고요. 그 다음이 연봉순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일상적인 잔소리가요. 직장인들에게는 가슴속에 사표를 꺼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힘든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심지어 LH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빡친 누군가가 블라인드에 올린 겁니다. 그게 전 국민들을 광분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만들기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마 교육과 관련된 여러분들, 또 인사하고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거냐면요. 퇴직한 직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서를 보내온 겁니다. 어떤 걸까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요. 근무 중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지각, 무단 결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단 퇴사를 한 거예요. 그만둬주기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방치되었고요. 자료가 저장된 파일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걸 변호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황당하죠. 회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요. 얼마나 한숨 나고 어이없습니까? 이게 언제 사건이에요? 2020년 12월에 있었던 기사였더라고요. 서로 간에 힘든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이런 한국 직장인 2명 중에 1명이 구성원들 관계에서 분노를 느낀대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요.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2가지를 꼽고 싶어요. 어떤 거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유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유순하고 조용한 사람들은 왠지 맥없어 보여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화를 내지 않으면 긴장감이 떨어져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정말 그런가요?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큰 소리 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리할 감성. 코로나 물도와 코로나 외들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리할 감성이 된 거예요. 던드리면 어때요?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극과 선택과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자극을 주면 이 정도의 반응이 올 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힘든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만한 자극을 줬는데 이만큼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안 해도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쌓여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거하고 똑같냐. 우리가 잔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느 순간 넘치지 않아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물방울이 하나 탁 떨어져서 표면 장력이 깨지는 순간 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모두에게 닥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 기업에 이익이 있었는지를 제록스 전 CEO 우슬라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2010년 잡지의 모델이에요. 엄청나게 파워풀하죠. Most powerful woman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엄청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폭언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엄청나게 푸시하는 리더였다고 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모든 것들 다 드러냈었죠. 그런데 임원이 된 뒤에 생각해 봤더니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란 뭡니까? 화, 분노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직 문화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감정 컨트롤을 배우기 시작해요. 전문가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록스를 혁신시켜서 제록스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 조절이요. 이제 기업을 살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일까 봤더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공격성, 신뢰성 상실 이런 거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어느 한순간 빡쳐가지고 화를 한번 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가 여지껏 이루었던 모든 것들 사상 누각처럼 무너지는 거 너무나 많이 발견해요. 조직 차원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죠. 상사의 잔소리가 사표를 쓰게 쉽게 만든다고 해요. 심지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귀한 인재가 이 화의 문제로 부의 문제로 이탈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나온 지식은폐.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IT 기업의 생명력이 뭐죠? 정보예요. 그런데 부하 직원들이 열받아요.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보를 숨긴답니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IT 회사에서. 그래서 직원이 상사가 잘못을 행동을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소심한 복수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식을 은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심한 복수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동성, 잠복성, 전염성, 중독성, 심화성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전염성에 빨간불을 쳤어요. 무슨 말이냐?
이걸 했더니요, 애꿎은 희생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애꿎은 희생자에 누구를 집어넣고 싶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집어넣고 싶어요. 조직원들을 집어넣고 싶어요. 부모님이 직장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집에서 그걸 내뿜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앵커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아주 의외의 피드백이 나와요. 아이들이 행복해한대요. 와이프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한다는 피드백을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기업에서, 회사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누구 문제도 해결되더라, 가정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걸 저는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 하나 볼게요. When I'm in pain and something is hurting me, and I blame you for my pain, I say, you did this to me. I have no control over my pain. This was done to me by someone who's bad 내가 and wrong, 에너지가 and their behavior was 없으니까요. 스스로 wrong. 문제를 해결하지 They 못합니다. shouldn't have done it. 그리고 뭐라고 And I'm a 생각해요? victim. That's the 나는 basic position 피해자라고 of the person who's struggling with 화를 anger. 내놓고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우리는 화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서류 자네가 작성한 거지? 예. 이거 지금 서류라고 작성한 거야 지금? 아이,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예? 아니 기아서 한두 번 작성해? 아이, 저한테만 그러세요, 진짜. 시험 줘서 제대로 한 거야? 아, 했죠? 아, 진짜 어쩌라고요, 저한테. 사무실에 있는 5명의 직원 중에 화가 난 사람은 누굴까요? 자, 몇 명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화가 난 사람. 그게 아니 뭐야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게 지금 어? 아, 부장님이 먼저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꼽으셨겠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고함 지르고 상대를 무시하는 공격 행동과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적대감은 분노의 전형적인 형태죠. 되게 뭘 봐? 잘했다가 지금 나한테 왜 그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왜 맨날 그러세요? 비난 섞인 표정과 한숨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한창 바쁠 때 딴청 부리는 이 여자 역시 소극적으로 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냉담도 분노를 표출하는 한 방법입니다. 아니고요, 진짜. 화는 상대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대상과 조건에 따라 표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알고 봤더니 자, 그렇게 5명 본다면 지금 모두 5사람 모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린 보통 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막 언성 높이고 막 소리 지르고 문 꽝 닫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만신 주기 아니면 단호하게 말하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인상 쓰는 것도. 그리고 저는 이걸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봐도 제가 화를 잘 안 낼 것 같지 않나요? 네, 나름대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분노와 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악물고 참는 거였어요. 손을 꽉 쥐고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분노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작은 화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이빌리피에서는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화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요, 공분, 의분,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성희롱을 당했어. 뭐 이런 건 화내셔야죠. 이런 거 말고, 작은 화가 사실 내 안에 쌓이면서 나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고 있고, 우리 조직들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 폭언, 짜증, 폭력, 격분, 노여움, 조바심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알고 봤더니 성품의 문제였어요. 경솔함, 근시안, 자기중심적인 생각, 성급함, 편견, 냉담, 무례함 이 모든 것들이 분노의 뿌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결국 분노의 원인도 성품에 결여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신중, 용서, 유용성, 포용 이런 성품으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실수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아니면 짜증을 내요. 질책합니다.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포용이라는 말의 정의는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른 수준으로 성품이 개발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리더의 책임이 뭐예요? 자, 여기서 책임감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뭡니까? 부하 직원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내가 화내고 그런 분노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을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의 근본적인 치료 또한 무엇이다?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와 예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하는 게 뭐냐? GREAT예요.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플로어를 통해서 분노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요.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 분노,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 남편이 잔소리하면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떡하냐? 이를 악물고 참는 대신 요청하는 거예요. 아까 성품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부드러운 말로 요청을 하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플로어를 밟아요. 처음에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조금 더 수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성품에서는 감사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구체적인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분노하는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이유와 유익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것들을 분노의 감정을 기쁨의 에너지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이 기본적으로 접목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때로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종교나 이런 것들이 힘을 빌릴 수도 있겠고 명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이 모두 다 뭡니까? Asking thei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축복의 승리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화를 참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감사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감사를 하면서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밑에 정의가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사실 감사하면요. 전전도율이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공격적인 반응이 자제된다고 합니다. 분노가 훨씬 줄어들겠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요. 그래서 감사 사례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네페스나 제가 강의에 옛날에 들어갔었는데요. 뭐 네페스나 서린바이오에서는 지금 이미 감사 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라고 생각하는데요. 성품은 달라요. IBLP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와요.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낼 수 있었던, 화를 낼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자세하게 감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하고 전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분노는 어떤 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다른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아요. 내가 경험했던 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화낼만 했네. 나라도 화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더 화가 폭증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맞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광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조심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심성의 성품은 정의가 이렇게 돼요.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옳은 행동이라도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도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조심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어떤 유리판 같은 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 그 적절한 시기를 지혜롭게 아는 것이 조심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화를 낼 상황이 되면 이걸 생각해요. 지금이 적절한 시기일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였어요. 나는 화를 낼 권리가 있다라고 해요.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어 라고 하는 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온유라는 성품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거예요. 나한테 온유가 있으면 이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구나. 그러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가정생활에서, 기업에서 강의할 때,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어떻습니까? 선택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옳은 태도를 내가 선택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기쁨은 어떤 겁니까?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옳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룸아이가요, 사금 선생님한테 막 불면하는 거. 제 룸메이트 좀 바꿔주세요. 그 애는 정말 못됐어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말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처럼 훌륭한 아이가 그런 끔찍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까? 라고 했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하더래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너한테 유익이 있었는지 한번 10가지만 한번 찾아보지 않겠니? 라고 숙제를 낸 거예요. 우리 IBLP 분노 해결 세미나에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이 아이가 10가지가 아니라 13가지 유익을 찾아왔어요. 막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아이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막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13가지나 찾아왔대요.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자, 그럼 방을 바꿔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찼던 이 아이는 이제 어떻습니까? 행복한 고행자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화나게 한 상황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깨달은 것을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반대 의견을 게재하는 직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 나한테 필요한 성품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경청, 존중, 온유 이런 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품에 접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요. 그리고 왜요? 왜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요청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품적인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 호소하는 나의 결심을 작성하고 낭독하는 과정을 함께 거칩니다. 자, 이제 감사와 기쁨과 성품 종목과 도움 요청이 마지막 남았는데요.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만 더 쓸게요. 축복의 승리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분노 해결 세미나에 가장 멋진 보석 같은 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축복의 승리로 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용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과정을 정리하면서 가장 감동 깊고 눈물바다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막 눈물이 나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저도 많이 울었고 담당하신 분도 되게 많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 있었고 힘들었는데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용서가 오히려 감사가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해서 죄송해요. 저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막 눈물이 나올 만큼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여기서 만들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를 품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용서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빈칸 넣는 거예요. 용서했더니 상처가 치유됐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행동이 줄어들었을까요? 혹시 채팅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써봐 주시겠습니까? 용서했더니 정답입니다. 김현주 바로 쓰셨네요. 화내는 행동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상처를 받았을 때보다 전보다 덜 상처받게 되었고요. 상처 준 사람들과의 새로운 문제가 잘 풀렸고 마지막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성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엔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요. 현재의 분노를 확인하고 원인에 대한 생각을 고백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선한 모습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엔 축복을 선언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읽습니다. 그럼 서로 축복을 선언하고 읽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이 분노 해결 세미나는요. 감동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감동이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그런 행복감과 감사가 넘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이 윈윈 긍정변화 컨설팅과 IBLP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게 제 삶에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16시간 동안 하는 이 분노 해결 세미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